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편지 내용은 회복이네요. 지금의 증상에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겪은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란 사건을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과거로 간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심리적 고통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뇌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금방 회복된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그 기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금의 1분, 1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동료들과의 맥주 한 잔을 하는 것, 가족과 싸웠을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싸움, 도주, 얼어붙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좁힙니다. 고립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맴도는 스트레스는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안전하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때로 의미 없다. 내가 그 일을 겪고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나의 행동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더 잘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 그리고 나와 주변을 돌보기 위해 사회적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 함께하던 집단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나에게 안정망이 되어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좋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사건 이전의 취미, 직업 등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사건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여파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빈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또한 일상의 활동은 사건에 대한 반복되는 기억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종교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며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와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를 일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압도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익혀두세요. 우리는 누구나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익혀두세요. 안정화 기술을 평소 자주 연습하여 몸에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안정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기술 몇 가지를 몸에 익혀두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복을 돕는 요인이 있다면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를 알아둔다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2차 가해가 있습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사건 보도, 형사사법 절차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사건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것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회복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가족과 친구, 동료로부터 받는 은근한 압력, 비난, 섣부른 위안 등 나를 위한다는 선량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량한 의도로 한 타인의 말이 분노, 짜증을 유발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라며 자기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는 등 양가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이에 따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세요.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사건 처리 절차라는 또 다른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당연하고 필요한 절차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알지 못하는 낯선 상황에 직면해야 하고 때로 비난 섞인 눈초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형사 절차나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사건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일상 유지를 위해 약간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나의 전부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손상되기는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지고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과 노력과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앞으로의 모듈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자가치유 프로그램이 당신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